이번 시간에는 한왕 유방과 한신의 등장 및 초의제의 피사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한왕 유방과 농공 행상. 철군한 항우는 진나라의 군현제를 모두 폐지하고 주나라의 봉건제를 다시 부활시키면서 공신들에게 봉분을 주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진나라와 싸웠던 흉노의 세력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즉 흉노는 진나라에게 멸망당한 한위조 연제초의 제후국 연합이었습니다. 봉분의 첫째가 초왕의제로서 그는 초나라의 왕이 아닌 천하의 황제로 등극시킨 것입니다. 장희에게는 조나라 땅을 주고 문경지교했던 진여에게는 아주 작은 땅을 주어 항우 장희와 진여 사이는 회복불능의 관계로 악화되었습니다. 초나라를 나누어 영포에게는 국왕, 오예에게는 형산, 공우에게는 인강을 봉지로 주었다. 우선 형산과 인강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형산은 오악 중에 남악으로 호남성에 있다고 했습니다. 호남은 동정호의 남부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남원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남악이 지리산이었고 지리산이 삼신산 중에 하나인 방장산이었던 것입니다. 전라도 남원의 산천을 인용해보자. 지리산에 등장하는 태을, 신선, 용상은 그곳에 계셨던 천황 상제님들을 인용한 표현입니다. 전라도 남원의 산천을 더 인용해보자. 전라도 남원의 동장수가 회계산에 접했다고 합니다. 회계는 한나라 우와 그 후손인 오랑 구천의 무대입니다. 이곳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한나라 우인군과 그의 후손인 오랑 구천의 무대 회계를 산음, 소흥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산음이 소흥으로 전라도 화순, 보성, 경상도 산음은 산양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까마귀 오의 오송이란 신시개천의 무대 오로봉엔 다섯 오의 오산을 까마귀 오로 조작했던 것으로 이곳 산양이 바로 신시개천의 무대였던 것입니다. 임강, 임주에 있는 강이 임강으로 경상도 김해의 군명이 임해로 이곳에 흐른 강이 임강이 됩니다. 김해는 천하의 중심, 금성이 있었던 곳의 지명이었습니다. 공신들에게 봉분을 줄 때 가장 문제시 되었던 곳이 두 곳으로 제나라와 유방의 처리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제나라의 사정은 아주 매우 복잡했습니다. 기원전 208년 진나라의 장안이 위나라를 포위 공격할 때 제나라의 왕 전남과 전영은 지원군으로 참전했지만 진나라의 야습에 대피해서 진나라로 돌아가 보니 제나라의 왕실에서 정가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했던 것으로 이때 전영이 정가를 초나라로 쫓아버리고 재상 전곽과 그의 동생 정관을 모두 조나라 땅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영은 전담의 아들 전부를 제나라의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이후 항량이 진나라의 장안을 공격하기 위해 제나라의 지원군을 요청했으나 전영왈 초나라에서 정가를 죽이고 조나라에서 전곽과 전간을 죽이면 우리는 바로 출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초와 조나라에서는 이들을 죽이지 않았으며 이후 항량이 정도에서 장안에게 살해되었던 것으로 항우는 이 일로 인하여 전영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항우는 제나라의 왕 전부는 교동왕으로 지엄을 축소시켜 임명하고 증목으로 도읍하게 했고 진나라와 전투 시 제나라의 전영과 전부는 항량에게 지원군의 공급을 거절했지만 이러한 전영의 결정에 반대해서 출전했던 전도를 제나라의 왕에 임명하고 수도인 임치에 도읍하게 했습니다. 전영은 항량의 요청을 거역해서 진나라를 공격하는 일에 출병하지 않았으므로 왕이 되지 못했고 조나라의 장수 진여 역시 직책을 잃고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항우의 천하 통일 이후 반항우 전선의 도화선이 될 두 불꽃이 이 둘의 사이에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제나라와 관련된 임치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임치, 전라도 영광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임치를 염해로 개명했다고 합니다. 염해와 염주는 동일한 제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이 염주로 연안이란 황제국 은나라를 이은 제후국 연나라의 땅으로 온주란 온양으로 이곳이 제왕의 도시 진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유방이 받았다고 하는 봉지를 살펴봅시다. 먼저 현재의 역사 내용을 살펴보고 유방이 실제로 받은 봉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방에게 파촉을 봉지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상기에 등장하는 지명 중 항우가 진나라의 옛 장수들인 장한, 사마흔, 동해에게 봉지로 준 옹적새를 살펴보고 유방이 받은 봉지 한중을 살펴보겠습니다. 옹적새의 지역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옹의 지역인 농소, 무도, 천수, 북지, 안정과 항우가 있었던 수도 팽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소, 황해도 소흥의 군명이 농서로 황해도 소흥과 강원도 인제는 소성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이며 소주에 있는 성이 소성입니다. 서산의 군명 부성은 부평에 있는 성이 부성입니다. 부평, 함경도, 명천, 길성,
경상도 안동은 길주의 군명이 중복되고 경상도 창녕은 창녕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이곳은 초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무도와 무저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이 무지로 전라도 광산의 군명 해양은 황해도 해주와 동일한 지명이며 평안도 개천의 군명 조양은 조선과 동일한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왕부가 있었던 고죽국의 지명이었습니다. 천수란 또한 천안에 흘렀던 강이기도 합니다. 충청도 천안과 평안도 안주는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이 역사 속의 환성인 발간지성의 안시성이었습니다. 바로 초계 지명입니다. 북지와 북원은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군명이 북원으로 원주의 군명 송안과 송도는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이곳이 금도의 초기였던 것입니다. 안정, 평안도 순안의 군명이 안정으로 상기의 지명은 순안과 귀성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신시개천의 무대 천부가 있었던 무릉도원의 귀성의 지명들로 온 지역의 지명들이 모두 신시개천의 무대 파촉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안지의 영웅 항우와 유방이 있었던 곳을 밝혀봅시다. 팽성, 항우가 있었던 수도가 바로 팽성입니다. 이곳을 신증동국여지 승남에서 찾아봅시다. 충청도 평택의 군명을 인용합니다. 하팔이라고 합니다. 다음 백과의 평택군을 인용합니다. 평택을 팽성이라고 합니다. 팽성이란 팽원, 팽주에 있는 성이 팽성입니다.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이 환주인 박주였던 것으로 평안도 안주의 군명 팽원에 있는 성이 바로 팽성이었습니다. 평안도 안주의 불호를 인용해보자 천왕사 정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충청도 평택의 산천을 인용해보자 성산 본읍 북쪽 1, 2지점에 있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송천의 군명이 송주로 송주에 있는 산이 송산으로 송천이란 촉의 이름인 송도이기도 합니다. 항우의 수도 팽성이 바로 부도인 안시성으로 촉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중, 제후국 한나라의 봉지는 한양으로 이곳을 기반으로 팽성의 항우를 제압해서 황제국 한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건장대를 통해 한양이 한 장안이었다고 밝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더욱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양을 또한 남평양이라고 합니다. 남평양이란 평양의 남부 지역이 한양이었던 것인데 현재의 지리적인 비중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실제로 한양이 평양의 남부에 붙어 있었던 것으로 이들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서주의 수도 호경이 대동의 평양이었던 것으로 자, 그러면 평양이 대동강 너머에 있었다고 하는 능라도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경상도 안동의 군명이 능라로 이곳이 하나라가 공국된 샤카의 땅으로 결국 능라도는 신시개천의 무대 촉이 있었던 경도 서울의 안동을 능라도라고 했던 것입니다. 한성부의 군명을 다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남경, 한양, 남평양이라고 합니다. 한성의 군명 남평양이라 평양의 남부로 한양 장안과 평양의 풍수를 사이에 두고 아주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 구격본 한성부의 산천 중에 장근의 시에 양화도 한 물급이 겨우 지나서 용두봉 저 위로 다시 올라가는 높은 데 올라 장안길 바라보니 가는 저 구름 빌려 이내 몸 싣고 돌아갈 거나 하였다. 명나라 장영의 시에 높은 다락 아득하게 푸른 공중에 솟았는데 저쪽으로 장안을 바라보니 내 마음 이미 통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장안은 우리 역사의 무대 한양이었던 것입니다. 항고조 유방이 한중인 한양 장안을 기반으로 파촉의 항우를 제압했던 것입니다. 한신의 등장, 한신의 고향은 회음이라고 합니다. 한신을 평민이니 또는 왕족이니 하는데 한신의 정체에 대해 밝혀보겠습니다. 이곳 역사 속 한산이 제후국 한나라가 있었던 곳이며 한시가 탄생한 청주라고 했으며 초거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청주 한시의 한명회와 전국시대 한나라가 있었던 상당은 청주의 군명으로 청주는 천부가 있었던 김해와 동일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한신의 고향을 살펴봅시다. 회음, 경상도 산음의 군명을 인용해보자 산양이라고 합니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서 음과 양은 동일한 의미로 한신의 고향 회음은 또한 회양이기도 합니다. 강원도 회양의 군명 중 연성과 교주의 지명을 밝혀보자. 연성, 연주에 있는 성이 연성입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이 연주로 평안도 개천과 전라도 광산은 익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개천의 군명 조양은 조선과 동일한 의미이며 광산의 군명 무주란 왕부의 중심이 있었던 곳으로 이곳에 있었던 문이 서울의 광화문이라고 했습니다. 교주, 강원도 회양의 군명 교주에 흘렀던 하천이 교화입니다.
상기의 지명 이한 예사는 동일한 제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까마귀 오의 오산이란 신시계천의 무대 오로봉의 다섯 오의 오산을 까마귀 오로 변주한 것이며, 이 오로봉이 한 쟁반에 모인 영꽃 같다고 해서 부용인 연성이라고 했습니다. 기원전 209년 진승과 오광의 봉기를 시작으로 반진 세력들이 각 지역에서 일어났을 때 한신 역시 큰 뜻을 품고 항량의 군대를 찾아갔지만, 항량은 한신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전사하고 이후 항우의 휴야에 들어갔지만, 항우 역시 인물을 알아보지 못한 채 낭중이 되어 보초를 서는 등 실망스러운 일이 거듭되었습니다. 기원전 206년 항우가 진나라를 멸하고 각지의 제후왕을 봉했을 때 항우의 밑에서는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했던 한신이 유방의 진영에 투항하고자 항우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항우의 곁을 떠나 유방에게로 찾아가는 한신의 모습이 그려진 고우영의 초한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상기의 글은 쫓기는 한신의 다급함과 새로운 곳을 향한 희망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목숨을 걸고 항우의 군영을 탈출해서 유방의 진영에 가담했지만 주목받지 못하고 말단직인 치속도위에 임명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한신의 일처리를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으니 유방의 참모였던 소화였습니다. 한신의 능력을 눈여겨본 소화는 유방에게 한신을 추천했지만 유방은 아예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유방에게서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한신은 기회를 틈타 유방의 진영을 탈출했습니다. 한신의 탈출에 가장 민첩하게 반응한 사람은 바로 소화였습니다. 소화는 유방에게도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한신의 뒤를 쫓아 그를 다시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진영으로 복귀한 소화는 유방에게 한중의 왕으로 머물고자 한다면 한신을 내치시고 천하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한신을 중용해야 한다고 간언했습니다. 유방은 소화의 조언을 받아들여 한신을 일개 장군으로 임명하라 했으나 소화의 거듭된 청에 대장군으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대장군으로 등용된 한신은 유방에게 전국의 객관적인 정세 분석과 패권을 차지할 전략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로써 초한지의 영웅 한신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초의제의 피살. 소초 황제의 의제는 비록 자력이 아닌 항량과 송이에 의해 왕에 옹립되었지만 직접 정사를 펼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송이로 하여금 강력한 세력가인 항량과 항우를 견제하고 유방과 항우의 진나라 정벌에서도 먼저 관중에 들어가는 자가 관중의 왕이 되라고 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항우가 자신의 상관 송이를 죽이고 유방 또한 먼 서쪽의 한항으로 삼아 보내자 자신은 모든 실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기원전 205년에는 항우의 떠나라는 재촉에 의해 침성으로 쫓겨가게 되었다. 그런데 강을 건너는 도중에 항우가 뒷날의 후환을 없애기 위해 구광왕 영포, 형산왕 오에, 인광왕 공호를 시켜 강을 다 건너기도 전에 기습하여 일행들을 모두 죽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황제 자신은 피살되기 전에 스스로 강에 투신하여 자결하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배가 강을 건너던 도중에 전복되어 익사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배에 구멍을 뚫어 침몰시켰다. 그러나 강 건너편에서 숨어서 이를 지켜보던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고 한밤중에 몰래 시체를 걷어 장사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라 고조 유방은 초의제의 복수를 명분으로 항우를 공격하게 됩니다. 후일 유방이 다시 초의제를 안장하고 제사를 지내며 조의를 표함으로써 항우가 윗사람을 시해한 것을 명분으로 항우를 정벌하였던 것입니다. 한국 조선시대 김종직은 세조의 반정을 항우의 쿠데타에 비유하여 조의 제문을 지었습니다. 조의 제문은 조선시대 성리학자 김종직이 지은 제사문으로 항우에게 살해당하여 물에 던져진 회왕 즉 초의제를 추모하는 글입니다. 왕위를 항우에게 찬탈당하고 억울하게 살해된 의제를 조상한다는 내용이지만 세조가 조카 단정의 왕위를 찬탈하고 죽게 한 것을 비꼬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초의제가 피살된 치면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침현이 장사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무장의 군명이 장사로 무장의 군명 송산이란 고려의 수도 송악과 동일한 제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며 사도란 진시황제가 서거한 사주와 동일한 제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초의제가 신시계천의 무대 내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항우와 유방의 격돌인 초한대전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